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10월 말이 되면서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사들이 아침 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중에 조선일보는 1년 전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일면에 싣고 있었는데요. 용산구청의 자료를 보면 이태원 일대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참사 직후 절반 이하까지 줄었지만 5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다시 늘기 시작해 지금은 작년 참사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보이는데요. 이렇게 인도 쪽 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으면서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는 사실상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1년 만에 참사를 잊은 것 같다며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뿐 아니라 다른 번화가에서도 이태원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칙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계속해서 늘리는 건 한계가 있고 뉴욕이나 런던 등 해외 대도시처럼 확실한 금전적 피해를 주어야 그 요인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2030 대출 증가율 4050의 3배다. 금리 두려움이 없는 청년의 영끌이라는 제목이죠. 올해 2분기 30대 이하 1인당 가계 대출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4050이 9% 그리고 60대 이상이 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폭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30은 주로 빌린 돈을 주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의 주 구매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산이 축적된 40대가 꼽혀왔지만 집값 폭등을 경험한 청년 세대가 고금리 기조에도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이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가 늘면서 전세는 불안하다라는 심리와 월세까지 폭등하자 차라리 내 집 마련이 낫다는 반응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흐름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자들 사이에 저항감이 생겼고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수준까지 올랐고 급매물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조만간 관망세가 나타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처음 발생한 후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와 젖소가 즉시 살처분되면서 수급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 초까지 공급 과잉으로 폭락했던 한우 물가도 자극받는 분위기입니다. 24일 기준 한우 평균 도매가는 킬로그램당 2만 53원으로 발병 이전에 비해서 12%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한우 도매가가 2만 원 선을 넘은 건 작년 10월 이후 1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될까요? 중수본은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11월 중에는 발생 추세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우 사육 두수와 비교해서 살처분된 대수는 두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가격 인상은 단기 수급 불안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또 럼피스킨병은 사람에 전염될 우려가 없고 병에 감염된 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41개 주가 중독성이 강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집단 소송을 걸었다는 제목입니다. 이 두 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심리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이용자들이 반복적이고 강박적으로 SNS를 이용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게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를 보면 플로리다, 켄터키, 테네시주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주부터 또 캘리포니아주처럼 진보 성향이 짙은 곳까지 참여해서 현지 외신에서는 이례적인 초당적 행동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SNS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됐는데 외신에서는 이번 집단 소송이 2년 전부터 이어진 메타 규제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메타가 타깃이 됐지만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틱톡이나 스냅챗 등 다른 SNS에도 공동 대응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소송전이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